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 지 벌써 몇 년째인가. 저는 이불을 걷으며 옆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남편은 등을 보인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45년을 같이 잤는데도 저 등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 손자 준혁이 방문 앞을 지나칠 때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이 새어나오더군요. 대학생인데 요즘 밤을 새우나 봅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저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욱신거리지만 뜨거운 물로 씻으면 밥맛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어머니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밥솥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전화였어요. 여보, 나 오늘 점심 약속 있어서 집에서 안 먹어.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입니다. 알았어요. 끊고 나니 텅 빈 부엌에 혼자 서 있는 제가 이상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담가둔 무생채, 그저께 무친 시금치, 3일 전에 만든 멸치볶음. 며느리 은주는 이런 반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이걸 상에 올립니다. 다른 걸 해줄 줄 모르거든요. 7시, 식구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아들 민호가 먼저 나와 앉았습니다. 엄마 커피. 응, 저는 말없이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며느리 은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요. 은주는 냉장고에서 저지방 우유를 꺼내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도 커피를 후루룩 들이켜고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가봐야 돼.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 둘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 한 공기를 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 집에 사람은 분명히 5명이나 사는데 남편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아침 먹어요. 응.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밥을 뜨더니 반찬을 집으려다 말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누군가 문자를 보냈나 봅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더 넣을 걸 그랬나? 여보, 나 오늘 저녁도 늦어. 또요? 응, 동창회 있어서. 동창회. 요즘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동창회에 갑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많았나 싶어요. 누구 만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 당신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남편은 밥을 두어 술 뜨더니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뒷모습이 왠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쌀쌀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주 나갔고 저는 여전히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오늘도 동창회예요? 응, 저녁 먹고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동창회일까? 저는 제 자신도 놀라게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발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이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황급히 뛰어가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남편은 뒷자리에 앉았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분쯤 갔을까요? 남편이 내렸습니다. 저도 서둘러 내렸어요. 남편은 큰 길가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가게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남편이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여자가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샌 여자였지만 자세가 고닫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하고 여자가 먼저 나갔어요. 남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머리로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물어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일로 스스로를 마비시켰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 어때?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조론. 요즘 주변에 그렇게 사는 부부들 많잖아. 조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지.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야. 이제 준혁이도 대학생이고 우리도 각자 좀 자유롭게 살아보는 거 어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볼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조론이라니. 이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들 부부는 헤어지려 하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있더군요.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힘들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주말에도 골프 가고 저는 외로워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해야 하는 건지 아들 편을 들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은주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도 외로웠거든요. 은주야.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구나. 은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어요. 엄마, 나 주말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토요일 오후 지혜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왔어? 지혜는 짐을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전화할 때 힘없었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그날 저녁 지혜와 둘이서 밖에 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한정식집 구석 자리에서 저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 이야기, 아들 부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 그냥 넘어가면 평생 후회해. 하지만 엄마가 45년을 참고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도 자기 마음 말할 권리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부고장이었어요. 고 김영호 선생님의 별세를 삼가 알려드립니다. 김영호.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4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 해 저는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영호 씨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림하고 그렇게 4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고장을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던 영호 씨, 손을 잡고 걷던 대학로 길, 순덕아, 우리 꼭 결혼하자던 그 따뜻한 목소리. 저는 부고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영호 씨가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우는 걸까요? 45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제 손에 든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요? 뭐? 당신이 요즘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여자 만나는 거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야. 좋아했던 사람? 응, 첫사랑이었어. 첫사랑.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다시 사귀려고?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아파. 암이야. 뭐? 말기래.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했어. 죽기 전에 옛날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말을 안 한 건 당신이 오해할까봐. 저는 손에 든
든 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우리 둘 다 과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첫사랑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응, 결혼할 때 당신 어머니한테 들었어. 당신이 다른 사람 좋아했다가 헤어졌다고.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부고를 받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랬구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뭐였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45년 동안 뭐 하며 산 거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45년 동안 당신한테 잘 못해줬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한테 잘 못해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첫사랑 만나면서 생각했어. 나는 운이 좋았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외국에서 외롭게 살았어. 남편이랑도 안 맞았대.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근데 나는 당신이 있었잖아.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아이들 키워주고 부모님 모셔주고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 부고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랬으면 민호도 지혜도 없었겠죠. 손자도 없었을 거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랑 산 45년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커피를 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그 사람 장례식 갈 거야.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식사 시간 아들 부부가 나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은주야, 너희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요? 졸혼 이야기. 두 사람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가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엄마 아빠 시대랑 다르잖아. 요즘은 그렇게들 산다며. 민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서로 원망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살아. 알았지?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은주야. 네, 나도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 몰라줘서. 며느리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는데 엄마가 너무 못 봤구나.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혜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첫사랑을 잊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부부는 졸혼을 준비하고 있고 손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밤, 저는 손에 낀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45년 된 반지. 이제는 빛이 바래고 긁힌 자국도 많지만 여전히 제 손가락에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반지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조금 다르게 살아볼까? 어떻게요? 서로한테 솔직하게, 그리고 더 자주 이야기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언제 시작하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